예, 한미 정상회담은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정상회담이 끝난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투자한다고 해서 반도체가 오늘부터 오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뉴스가 좀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미래 산업의 트렌드, 그다음에 주요 지금부터 이슈들을 챙겨봐야 됩니다. 오늘 집중 진단으로 SK증권 최석원 리서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아침에 예.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회담은 일단 끝났고 네. 정상회담에 이제 그 얘기도 뒷부분에 하겠습니다만은 정상회담 이전에 우리 시장 글로벌 시장의 핵심 이슈들을 봐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물가 상승에 의한 미국에서의 긴축,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의 시계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우려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워낙 경기가 뭐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네. 성장률 전망치들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정도쯤에 테이퍼링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 부분들이 조금씩 앞당겨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거를 막 잡자. 그래서 고용이 뭐 어떻게든 상관없다. 또 이 자산 가격 쪽이 굉장히 올라가니까 이걸 잡자.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조금 잘게 나눠서 대응을 해가면서 시장에 적응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전략이 이제 테이퍼링 전략으로 사용되는 것 같고, 그게 아마 6월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렇게 좀 실천하는 방향, 그런 식으로 시장의 적응을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준의 인사들도 여러 명이 있고요. 자기들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제롬 파월이나 집행부의 스탠스는 최근에 물가 상승에 막 일희일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어쨌든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가 오른다면 뭐 연준이나 파월도 그 못 박았던 시기들은 회의를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지표에 따라서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좀 염두에 둬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어쨌든 미국은 경제가 좋아지니까 지금 물가도 뭐 오르고 그다음에 긴축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달러와의 강세, 미국의 선진국의 강세, 이게 이머징 신흥시장에는 좀 불리하게 가지 않나 싶은데요. 네. 신흥국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역시 뭐 금리를 얼마나 인상하고 어느 정도의 빠르기로 테이퍼링을 진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금 현재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전략은 그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네네. 사실 미국은 물가가 중요한 나라는 고용이 더 아니에요. 중요한가요? 예, 그래서 네. 결국은 그 목표 자체도 고용에 맞춰져 있고 그 고용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사실은 이 얼마 전에 우리 파월 의장이 그 좀 작은 거품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작은 거품이라는 얘기는 결국 뭔가 하여튼 끼어 있긴 한데 그게 크지는 않고 예. 그런 부분들이 커질까 봐 우려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조금씩 좀 조절해 나가는 이런 과정은 이미 이 옐런 장관도 얘기했고 파월 의장도 얘기했고 말씀드렸던 그런 좀 이 뭐랄까 잘게 자른 정책적 대응을 통해서 갈 거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중에 뭐 일부 문제가 되는 국가들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주요 이머징 마켓이 그 미국의 정책 때문에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말씀 계속 하십니다만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금리가 떨어지고 뭐 디플레 우려가 난다는 건 경기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측면에서 회복되는데 속도와 시기의 문제가 언제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번 주 금통위가 있습니다. 뭐 금통위 이번 주에 어떻게 하진 않겠지만 슬슬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을 금융시장에는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걱정은 좀 되죠.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 과정을 이게 글로벌 증시가 미국의 이 어떤 그 테이퍼링을 포함한 전반적인 통화 정책의 변화에 대한 적응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지 우리가 좀 걱정하는 거는 한국은행이 좀 더 빨리 나서지 않겠느냐. 실제로 지난번 금융위기 이후에도 우리가 좀 더 빨리 나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금 그거로부터는 이렇게 이 유연한 생각을 한국은행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는 또 한국은행도 그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글로벌 시장에 끼어 있는 이 소규모의 버블들이랄까 그런 조그만 거품들은 한국은행이 뭘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조금 더 추수적이랄까 아니면 후행적인 방식으로 해도 늦지 않다. 예, 큰 그 변화나 이런 것들이 없을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뭐 제 생각으로는 그 큰 어떤 그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또는 뭐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액션을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냐. 그리고 그러지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은도 뭐 기준금리보다는 그 약간 미국의 정책을 이제 잘게 쪼개서 대응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도 이제 필요한 그 분야별로 대응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측면에서의 금리는 오를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 결국은 경기 관련주, 가치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쪽이 시장의 주류를 형성해서 가게 될까요? 예, 이미 예. 사실 그건 방향을 그렇게 잡은 건가요? 지났죠. 예, 이미 네. 시간이 좀 그렇게 흘러가고 네.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때부터 많은 분들이 저희 하우스도 비슷했습니다만 사실은 성장주 쪽보다는 가치주 쪽 뭐 네. 또는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경기 민감주 쪽을 좋다고 보는 건 금리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네. 사실 금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올랐던 시기는 1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오히려 금리가 그렇게 빨리 오르는 건 아닌데 어쨌든 높아진 금리라는 건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반면에 경기 회복은 지속되고 있다는 시그널이니까 이거는 아주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경기 민감주가 좋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단지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장주와 관련해서도 일부 정말로 우리가 저 미래나 이익이 발생하거나 또는 이익이 늘어날 거로 하는 데들은 조금 조정이 더 될 수도 있는데 네. 일부 성장주들은 현재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 부담을 해소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성장주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의 일부 중에 뭐 종목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좀 일부라도 편입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처럼 성장주와 가치주를 참 이분법으로 나누기는 또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네. 관련주가 좋아진다고 하나 그 수혜를 못 받으면 사실은 상승 대열에 동참할 수 없는 거고요. 성장주 단에 있지만 실적을 정말 뭐 어메이징하게 내주는 쪽이라고 하면 또 버릴 이유도 없는 거고 예,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예. 전략은 이제 뒷부분에 한번 좀 묶어서 해도록 하겠고요.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 후속적인 시장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뭐 시장은 이미 좀 올랐다가 오늘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바이오 이것도 큰 성장축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나온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대규모 투자에 관한 이야기,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은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또 얻을 만한 부분들, 뭐 백신과 관련된 네. 바이오 업체들의 그런 제휴 이런 것들도 얻었기 때문에 얻은 만큼은 또 일부 줬어야 되겠죠. 그 준 것이 뭐 반드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우리 경제에 나쁜 것이냐, 그걸 좀 이제 쪼개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좀 뭐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싶어 하는 데들도 있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공장을 짓는 거는 여러 가지 코스트가 또 들게 마련이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그 공장을 지을 때 어떤 혜택들을 더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돼야 될 필요가 있고 해서 시장은 뭐 당장 이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것만 놓고서는 이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거에 대한 또 반영도 일부 했겠지만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 시장에서 기술력이 결국 제일 좋은 거, 특히 반도체, 배터리는 우리나라가 제일 기술력이 좋은 데 중에 하나지만 반도체 분야를 보면은 미국과 우리나라, 그다음 대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 중국과의 관계에서 항상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지만 중국은 아직 기술력으로 못 쫓아오고 있다고 보면 적절하게 중국한테는 중국이 현재 기술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나은 걸 제공하면서 또 미국에 세워진 공장에서는 첨단 기술화를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우리 기업의 가치를 높일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선진국에 투자하면서 갖는 어떤 부담도 있겠습니다만 큰 흐름에서의 반도체 밸류체인에 우리가 기술력으로서 상당히 어찌 보면 미국에 우리가 줄 수 있었던 게 대부분 기업들이 줄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에서 수혜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올 거라고 보면 지금 뭐 단기적인 이런 흐름에 너무 이렇게 뭐 신경을 쓴다거나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뭐 투자라고 하는 게 또 장기 투자의 관점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만 네. 개인 투자자는 특별히 이제 단기적인 시점을 또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말씀하신 네. 우리가 뭐 반도체하고 뭐 자동차하고 2차 전지 없으면 한국 산업은 뭐 아마 수출이 반토막 날걸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 섹터로 가야 되는 거고 미국도 할 수 없어 가지만 뭐 트럼프 이후에 미국 우선주의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더 하면요. 네. 사실은 IT도 약간 성장주 단에서 묶이면서 좀 밀렸다가 한미 정상회담 얘기로 해서 소부장이나 반도체가 좀 올랐단 말이죠. 네. 다시 좀 이제 오늘은 차익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삼전이나 하이닉스는 또 목표가를 하향하는 최근에 증권사들도 네. 있거든요. 네. 네. SK에서는 반도체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저희는 뭐 아직까지 이 목표 주가를 하향한 상황은 아니고 네. 조금 더 이제 긴 흐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런 시기가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자꾸 이제 좀 장기적인 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미 그 반도체 동맹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실적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작년에 많이 늘었던 수요가 어느 쪽에서 나타났냐면 주로 뭐 노트북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패드라든지 이런 식의 이 코로나19 재택근무 관련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늘었다가 지난번 보셨지만 대만에 이제 그 업체가 TSMC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실제로 PC와 관련된 어떤 수요가 조금은 이제 줄어드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요거를 이제 반영하고 소화해가는 시기가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반도체 특히 완성 반도체 기업들을 그런 단기적으로 시각으로만 볼 거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큰 흐름에서의 그 기술 경쟁력 확보 또는 뭐 이 전체 이 어떤 이 밸류 체인일까요? 그쪽에서의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 단기적인 좀 부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좀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서 하반기 전략을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가 상승이 사실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시장이 만만치는 않을 거라는 말씀들을 다 하셨고 그런 흐름들로 지금 이제 5월까지 온 상황에서 뭔가 좀 주춤주춤하고 있다 그럴까요? 그런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후에 흐름 전략들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네. 이 경기 회복을 좀 장기화 시킬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왜냐하면 이게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병목 현상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물가도 좀 오르고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나 저금리 때문에 자산 가격 일부 거품이 뭐 생겼었다 이런 판단이 있던 것도 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소화해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대신에 우리가 핵심은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정말 나타날 거냐의 문제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은 지금 뭐 물가보다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물가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이 경기를 확장 국면으로 진행시켜 나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양극화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가 돼야 될까에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증시 입장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상하거나 이런 부담이 아니라면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격 전가 능력이 생긴다는 이 가격 전가 능력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전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좀 쉬어가고 있고 아까 제가 반복적으로 소화하고 적응해가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적응 기간에 이 정도 뒷받침되고 수급이 탄탄한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이게 결국은 이제 하반기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서 다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경기 민감주의 쪽에 대해서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고 계시고 말씀드렸던 대로 좀 4차 산업혁명 또는 이 좋은 산업에 대해서는 좀 성장주에 대해서도 일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서 장기로 보시자 이런 전략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단에서의 경기 민감주 얘기는 몇 차례 얘기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짧게만 거기다가 이제 어쨌든 소비에 관련된 섹터에 관심을 조금 하나 네. 숟가락 하나 정도 더 얻는 건 어떨까요? 예, 소비가 이제 좀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예. 안 그래도 경기 민감주에 그거를 좀 네. 이렇게 쪼개서 포함을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경기 확장 보면 아까 제가 PC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수요가 줄 수 그렇지만, 있다고 봤잖아요. 반면에 사람들이 이제는 소비하기 시작. 그렇습니다. 네, 내구재를 사기보다는 그 전에 안 했던 소비들을 하기 네, 시작할 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안 했던 소비들 중에서 뭐로 사람들이 이제 갈 거냐? 갈 거냐입니다. 대표적인 건 여행이나 뭐 백화점 오프라인 못 사고, 거겠지만 그런 쪽의 소비주들이 이미 좀 움직이기도 시작했고 제가 보기에 요거는 올해 하반기 중에 계속 좀 뜨거운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경기 회복과 또 보복 소비 이런 단어들을 투자자들이 좀 염두에 각인시켜 두시면 어려운 장에서 또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집중진단 SK증권 최석원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